꿈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 심리학의 거장 중 한 명인 카얼 중에 따르면 꿈은 단순히 우리가 잠들었을 때 무작위로 나타나는 정신의 산물이 아닙니다. 꿈은 무의식에서 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자신과 주변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꿈은 신의 전원, 운명의 징조 또는 예언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관점은 점차 사라졌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꿈을 단순한 뇌 활동의 결과로 여깁니다. 그러나 융은 꿈이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꿈이 우리의 의식이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심리적 측면을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꿈을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비밀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융은 자신의 연구에서 수천 개의 꿈을 분석했으며 각 꿈을 통해 무의식을 탐구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보았습니다. 융에게 꿈은 우리가 낮 동안 숨겨진 마음의 일부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창과도 같았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융에 따르면 우리의 심리적 발전은 이러한 숨겨진 내용을 의식화하는 데 크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꿈에 주의를 기울이면 정서적, 신체적 문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몸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융은 꿈이 건강 문제를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경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심장 문제나 간 질환과 같은 신체적 상태를 경고하는 꿈 사례가 기록된 바 있습니다. 이는 무의식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가 이러한 경고를 해석할 수 있다면 귀중한 신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꿈은 미래를 대비하게 해줍니다. 많은 경우 꿈은 우리가 아직 인지하지 못한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융이 언급한 유명한 예 중 하나는 한 등반가 친구가 꿈에서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기분이 좋아 계속해서 더 높이 올라가다가 추락하는 꿈을 꾼 사례입니다. 융은 그에게 다음 등반에서 주의하라고 충고했지만 불행히도 그 친구는 꿈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몇 달 후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융에게 이것은 마법이나 예지력이 아닌 의식이 알아차리지 못한 위험을 무의식이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꿈은 또한 창의력의 놀라운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위대한 발견과 발명은 꿈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화학자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는 주기율표를 꿈에서 보았고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그의 유명한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아이디어를 꿈에서 얻었습니다. 심지어 융 자신도 그의 주요 이론 중 많은 부분이 꿈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무의식이 문제 해결과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조적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꿈 중 하나는 대꿈, 그레이트 드림즈이라고 불리는 꿈입니다. 이러한 꿈은 깊은 영향을 미쳐 우리 삶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은 종종 영적인 성격을 띠며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융은 거의 치명적인 심장마비 이후 깊이 명상에 잠긴 요가 수행자를 만나는 대꿈을 꾼 적이 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그 요가 수행자가 자신의 얼굴을 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가 자신과 더 큰 무언가 사이의 깊은 연결을 경험하고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이러한 꿈은 융에게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꿈은 대부분 융이 보상적 꿈이라고 부르는 종류입니다. 이러한 꿈은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을 균형 잡기 위해 존재합니다.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또는 일상생활에서 균형을 잃을 때 꿈은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또는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너무 완벽해지려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는 꿈을 꿀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이 숨기고 있는 어두운 면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꿈들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울까요? 문제는 무의식이 논리나 이성의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상징, 이미지, 비유로 소통합니다. 이는 꿈 해석이 도전적일 수 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음을 의미합니다. 융에 따르면 꿈을 이해하는 비결은 확대법에 있습니다. 꿈에 나타나는 상징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을 기억이나 감정과 연관시키며 마음속에서 공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차 연결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꿈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꿈에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현대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융은 정신질환의 증가, 극단적 이념의 확산, 부패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복종 등 현대 사회의 위기들이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위험한 단절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적 지혜, 본능, 그리고 수백만 년 동안 축적된 인간의 본질과의 연결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은 이러한 고대의 지혜와 다시 연결되게 해주며 이러한 도전에 더 강하고 명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융이 현대의 주요 문제 중 하나로 본 의식과 무의식의 단절은 꿈을 통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진보와 점점 더 빠른 생활 속에서 내면의 뿌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내면에서 답을 찾지 않으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걱정과 외부의 요구에 갇혀 우리의 깊은 자아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합니다. 여기서 꿈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는 조용한 안내자가 되어 다시 우리 자신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재연결 과정은 항상 쉽거나 즉각적인 것은 아닙니다. 꿈은 종종 우리 자신에 대해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거나 억누르고 싶은 성격의 측면을 꿈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융은 이러한 어두운 면을 우리의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 불안, 억눌린 욕망, 심지어 과거의 트라우마로 구성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수록 더 강력해지며 종종 우리의 행동, 선택, 심지어 꿈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꿈은 이러한 숨겨진 심리적 측면을 통합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대면하고 이해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하게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융은 진정한 개별화, 즉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되기 위한 과정은 우리가 내면의 빛과 어둠 모두를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별화는 깊고 개인적인 여정이며 꿈은 그 길에서 우리의 가장 큰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화 과정은 융 심리학의 중심 개념으로 우리의 본래 모습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또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우리의 복잡한 본성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욱 진실되고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기 발견의 여정은 꿈과 내면 성찰을 통해 매게 되며 때때로 고독을 동반합니다. 이 고독은 빈 공간이나 고립이 아닌 더 깊은 자기 탐구를 위한 기회로 여겨집니다. 융은 개인적 성장이 종종 외부 세계의 산만함과 기대에서 벗어나 무의식의 내면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고독의 시기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신화에서 영웅은 자신의 모험에서 어떤 시점의 세상에서 물러납니다. 이 고독의 후퇴는 그가 두려움에 맞서고 그림자를 대면하며 더 강하고 지혜롭게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영웅의 여정은 다양한 문화의 신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로 우리의 꿈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의 삶에서 영웅이며 우리의 꿈은 우리가 직면한 내면의 투쟁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모험, 도전 또는 전투에 관한 꿈을 꾸며 이는 우리 내면의 갈등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꿈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려는 끊임없는 여정의 일환으로 우리의 자아를 통합하려는 시도를 상징합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가 그림자의 일부를 통합하게 되면 꿈의 주제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그림자를 통합한 후에는 더 긍정적이고 치유적이며 성취감을 주는 주제를 가진 꿈을 꾸기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꿈들은 종종 자아, 셀프, 즉 우리의 심리적 중심을 표현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자아는 우리의 전체성을 나타내며 자아를 표현하는 꿈들은 종종 통합, 조화, 완성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동반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징은 원형 또는 만다라입니다. 이는 자아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많은 환자들이 치료 중 자발적으로 만다라를 그렸습니다. 만다라는 전체성과 균형의 상징으로 원형이나 구체 또는 조화로운 상징들이 나타나는 꿈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더 깊은 통합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정은 모든 위대한 모험처럼 결코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신화 속 영웅이 변모하여 공동체로 돌아오듯 우리도 계속해서 변화를 겪으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꿈은 계속해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가 인생의 다른 단계와 과제들을 마주할 때 새로운 메시지를 보냅니다. 충분한 자아 인식을 얻은 후에도 무의식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며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통합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따라서 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발견의 초대입니다. 꿈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의식적인 자아와 무의식의 광대한 영역 사이에 더 깊은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꿈을 존중하고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더 충만하고 연결된 삶을 열어가며 우리 자신에 대한 미스터리를 호기심과 경외심으로 탐험할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는 이 여정을 따르는 것은 카얼 중, 이 개별화 과정이라고 부른 개념과 일치하는 길입니다. 융의 사상에서 중심적인 이 개념은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복잡성과 독창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각 개인마다 고유하며 명확한 지도는 없지만 꿈은 그 과정에서 귀중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꿈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억압된 것, 그리고 통합될 준비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개별화 과정은 깊은 고독의 순간과 마주하게 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 고독은 단순히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외부의 목소리로부터 의도적으로 물러나 우리 내면에서 무엇이 드러나는지를 듣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회적 기대와 타인을 위해 우리가 맡은 역할에서 벗어나면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불편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종종 잊혀지거나 억압된 부분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깊이 해방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고독 속에서 진정한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융은 고독을 짐이 아닌 특권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고독이 깊은 내면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온전함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독은 단순한 물리적 고립의 기간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을 멀리하고 내면을 향해 이해와 치유를 찾는 정신적 상태입니다. 이 내면의 탐구 과정은 일종의 명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판단 없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무엇이 떠오르는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통찰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며 고독은 그 통찰이 떠오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고요한 고독 속에서 우리는 외부의 영향과 기대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이 자기 발견의 여정이 개성의 발달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종종 우리를 사회적 기준과 규범에 맞추려 하는 세상 속에서 개별화의 길은 우리가 우리의 특이성과 독창성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수용은 오로지 고독 속에서 우리의 본질과 직면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독은 더 이상 공허한 상태가 아닌 가능성으로 가득 찬 경험이 됩니다. 고독은 우리가 내면과 다시 연결되게 하고 우리의 그림자와 대면하게 하며 융이 세상으로의 귀환이라고 불렀던 단계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신화 속 영웅이 자신의 여정을 마치고 변모하여 돌아오듯 우리도 내면의 도전을 극복하고 나면 더 온전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더 잘 아는 상태로 세상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으로의 귀환, 은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개별화는 평생에 걸쳐 펼쳐지는 과정입니다. 깊은 자아 인식의 순간이 지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그림자를 통합하고 새로운 통찰을 발견할 것입니다. 꿈은 계속해서 우리를 안내하며 새로운 상징과 상황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꿈과 고독이 매개하는 자기 발견의 여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여정 중 하나입니다. 이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고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신 안에서 무한한 지혜와 힘의 원천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끝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의 구석구석을 탐험하는 것을 허락할 때 우리는 더 충만하고 의미 있으며 세상과 연결된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과 깊이 연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꿈, 고독, 그리고 개별화는 각 개인의 여정에서 강력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독을 느낄 수 있지만 이 고독은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장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고 무의식과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온전함에 도달하게 됩니다.